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어, 어제 아침에 올렸던 유튜브가 제가 이제 항상 그 다음 새 방송을 찍기 전에 어제 올린 거는 몇 분이나 보셨지 하고 조회수를 보는데 보통 뭐 조회수가 13, 14, 17 많으면 한 23인데 어제 건 100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정치의 시기가 달아오르니까 정치편을 올리면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0개가 넘는 조회수에 뭐 큰 의미를 두겠습니다. 네.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려다 너무 가식인 것 같아서. 어, 무슨 말을 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회수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도 뭐 의미를 두고 싶지만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사실을 몰랐던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신다면 어제 아침에 올렸던 유튜브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몰랐던 단 한 명에게라도 그거를 전달을 할 수 있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구체적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냥 오늘도 정치에 대해서 그냥 두서없이 떠들어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나라가 뒤집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하루 모든 진보 유튜버들의 표정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밝은 표정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저런 그냥 정치 잡담을 떨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1월 1일이고요. 어제는 2024년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용에 잊혀진 계절이 하루 종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10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어제 드디어 명태균과 윤석열이 통화한 육성 녹음이 공개가 되었고 청와대에서는 나는 그거 공개됐다는 소리 듣고 청와대에서는 또 이제 바이든 날리면처럼 이거 왜곡 날조하지 않을까 뭐 딥페이크라고 둘러대지 않을까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거 맞다 그랬어요. 맞다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공개한 건 언론사도 유튜버도 아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정당 거대 야당이 이걸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터뜨리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허투루 알아보고 터뜨린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첫 영상 공개는, 첫 음성 공개는 아마 빌드업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둥 11월 1일은 오늘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 공익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출석이 예고되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마지막 국정감사 날에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낼 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필 그 전날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오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보고 나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개꿀잼입니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진짜 끝이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그 유튜브 언론들이 뭐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냐, 내년에 언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측을 막 쏟아낼 때 저는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거 오래 넘기기 힘들 것 같아. 올해 안에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라고 항상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대강의 시나리오는 있었는데 이런 식은 아니었어요. 와, 이렇게 한 방에 그냥 훅 가네. 그러니까 그 빌어먹을 스모킹건 이야기하는데 스모킹건은 김건희 디올백 받는 영상에 난 스모킹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도대체 언제야?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야? 그리고 그 김규현 변호사의
이종호 카톡방 유출, 난 그것도 스모킹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스모킹건 정도가 아니고 그냥 총구가 내 눈앞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뭐 아직도 스모킹건이 안 나왔대. 뭐 안 나와? 진작에 뭐 몇 개가 나왔는데. 여튼간에 저도 밤새 개꿀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안이 워낙에 심각하고 워낙에 큰 사안이다 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 길을 쓰고 장악해가지고 장악에 성공한 YTN, KBS, SBS도 하루 종일 여기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사이다. 여기에 대해서 떠들면 그냥 자동적으로 표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니, 이 진보 유튜버들이 이거 방송을 하는데 방송하는 내내 표정이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보기 좋았고 들을 때 막 키득키득 웃은 것도 많았는데 나도 떠드니까 그렇게 되네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안이 마무리되고 이 정권이 막을 내릴 때 꼭 수반되어야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정의당 정도의 규모로 축소된 뒤에 정치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일에다가 개혁신당의 종말까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친구랑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이준석이 정치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 사태가 수습되면, 이 사태가 끝이 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유는 자, 이준석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느냐 하면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처음 언론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뭐 신선하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신선하진 않고 전혀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고학력자가 TV에 나와서 그때 당명이 뭐였지? 그때 한나라당이었나? 새누리당보단 이전인데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 정당의 편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는 패널은 없었어요. 일단 늙은 정당, 그 다음에 대구 경북 정당, 그런 이미지가 있는 정당이었는데 하버드 출신의 아주 젊고 뭐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 당에 대해서 옹호 발언을 하는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당대표로 나서서 대선을 당대표 입장으로 진두지휘한 결과 나는 20대 남자들의 보수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20대 또는 30대가 그 당을 지지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준석은 그걸 해낸 겁니다. 그리고 난 그 20대들이 더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건 뭐냐 하면 역시 홍준표가 됐었어야 돼. 홍준표가 했으면 달라졌을 건데 다음은 홍준표가 하면 되겠네.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경악스럽습니다. 지난번에 말했지만 홍준표는 분명히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료 민영화를 간접적으로 본인이 시행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공공의료시설을 문 닫게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작정을 하고 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래서 20대들이 이준석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야지 저는 이 사태가 수습이 끝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회창 대선 때 차떼기 사건 때 한번 몰락의 위기를 겪었던 거, 박근혜 탄핵 때 한번 몰락의 위기를 겪었던 거,
그 두 번 다 다시 되살아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번 기회를 계기로 난 저 두 정당이 몰락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발언을 굉장히 약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아직도 명태균을 옹호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그래요. 윤석열이 끌어내려진 그 자리를 본인이 차지하겠다는 심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가 보기엔 한동훈도 병신이거든. 내가 봐도 그런데 그건 뭐 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 한번 끝을 낸다라고 이 상황을 수습하고 마무리 지어서는 안 돼요. 네.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토마토 기자님하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의 발언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분 너무 좋다. 여튼 간에, 야, 오늘 진보 유튜버들이 오늘 유튜브 방송 찍으면서 이런 기분이었구나. 너무 좋아요. 여튼 간에, 뉴스토마토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맞추고 있다. 이 퍼즐 한 조각이 맞춰지면 훨씬 더 큰 게 터진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명태균보다 더 큰 게 터질 수가 있어. 근데 뉴스토마토는 훨씬 더 큰 게 터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퍼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맞춰지면 아예 저 정당이 끝날 수도 있다. 다 날아갈 수도 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정치를 오래 해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정말 끝까지 조사해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확신이 없는 말은 공개석상에서 아예 입에 담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뭐라고 하셨나? 국민의힘한테 정당 해산 준비하라고 했어요. 정당 해산. 어이 좋아. 너무 기분 좋아요. 이 정권에서 이런 날이 오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날이 오다니 참 기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운영위원회가 끝이 나고 그 영상을 제가 보기 전까지는 지금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고요. 내가 지금 당장 오늘도 내 방송 보고 내일도 내 방송 봐야 되는 구독자가 급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 규모가 되지도 않고요. 내 유튜브가. 맨날 빼먹어.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 너무 없어요. 여튼 간에,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을 넘어간 게, 제가 지금 영상을 17개 올렸거든요. 17개 만에 처음이에요. 제일 많았던 게 23개인가 24개였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기분 좋아. 그것도 기분 좋네. 여튼 간에, 좋아요. 여튼 간에, 이 상황이 이제는 마무리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검사들은 자기가 위기에 몰리면 간이 콩알만해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탄핵까지 가서 일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자진 사퇴의 수순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좋아.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미국의 닉슨 사례처럼 내 모든 수사를 덮어주고 수사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면 내가 자진 사퇴하겠다라는 걸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 부부가 모든 상황이 끝이 나서 형량이 떨어져서 구속이 되고 나면 사면의 사자도 그 어느 정권도 꺼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에 마무리되고 구속이 됐는데 사면을 할 거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나는 그 정권의 관저 앞에 1인 단식 시위를 하러 갈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걸 용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꼬라지를 한 번도 보고 싶진 않아요.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전두환이 사면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죽고, 아직까지도 손자들까지 뭐 다 호의호식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무슨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겠어요. 대통령 월급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면 뭐 군인 장성급이 그렇게 월급이 많아요? 그거 전부 비자금일 거 아니에요. 노태우 일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호의호식하고 있잖아요. 그거 전부 비자금일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비자금을 호의호식하지 어떻게 그렇게 재벌처럼 잘 살겠어요. 그 꼬라지를 한번 더 보라고. 절대 안 돼. 사면 나는 첫 번째 정치편이었나? 말씀드렸듯이 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에서 그리고 지은 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업무상 배임으로 우리나라에 끼친 피해는 진짜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환산을 하더라도 한 몇백조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업무상 배임으로 추징을 하면 몇백조를 추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면을 한다고? 그리고 사면에서 쟤네들이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또 쳐다봐야 된다고? 절대 저는 결사가 안 됩니다. 바로 1인 당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저는 뱉은 말을 지키는, 단식 투쟁 조금 자신 없긴 하다.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여튼 간에 기분 좋습니다. 드디어 사요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좋아. 야, 오늘 뭐 체육이나 뭐 이런 그 홍사원 뭐 이런 분들 기분이 이런 기분으로 방송을 하셨구나. 주진우 이런 분들 통쾌합니다. 근데 오늘의 녹취록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던데 새로울 건 없어요. 새로울 건 없는 게 당연히 그랬겠지라는 게 나왔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증거가 언제 나오느냐의 차이지. 당연히 그런 길이 있겠지. 그리고 증거는 어딘가에 있겠지. 언제나 나오느냐의 차이지라고 생각했던 게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공익제보가 줄을 이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쪽에 금이 간 겁니다. 쪽에 금이 갔으니 물이 쏟아지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이 그 녹취 파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줬다고 하니 그 증거도 속속들이 나올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명태균이 자기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여기저기 분산시켜 놨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구속되면 그게 풀릴 거라고 했으니까 아마 지인 중에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있겠죠. 내가 연락 안 되면 이걸 풀어. 그분이 공익제보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공익제보 해가지고 그 핸드폰이 터지면 나는 이 정권, 이 정당의 종말이 완성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행복해. 야,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는구나. 나라가 조금 휘청거리긴 했지만, 나라 좀 휘청거리고 나서 저 정당의 종말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가 바로 내가 아주 오래 전부터 생각을 했던 민주당을 보수라고 부르고 민주당에 대항하는 진보 세력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 단계 더 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튼 오늘 하루 그 생각하느라 정말 행복했는데 또 이제 오랜만에 우리 가게가 오늘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그것 때문에 또 기쁘기도 했고 장사 잘 돼서 기쁘고 단체 손님이 한 팀이 엄청나게 드시고 가셨어요. 그 손님 없었어도 장사가 안 되는 날은 아니었는데 대단했습니다. 여튼간에 오늘 장사 잘 돼서 기분 좋고 녹취록 때문에 기분 좋고 그 녹취록 다루는 유튜브 보느라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운영위가 시작이 되면 쇼츠가 엄청나게 생산이 될 거예요. 쇼츠가 거기에 한번 주목해 보시면
재밌는 하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끝이 나면 아마 오늘 밤에 찍는 유튜브들, 그 유튜버 기자들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방송하는 뉴스공장 김호준, 굉장히 신나게 이 상황을 관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좋겠다. 여튼간에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속이 다 후련하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서없이 이제 수다를 떨었는데, 내일은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방송을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어제 걸 찍으면서 3회분 정도 제가 생각했던 주제가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말 동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운영해서 너무 큰 게 터지면 그거 정리하는데 사흘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